미국이 이란의 심장부 테헤란을 향해 파괴적인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솟아오르는 화염을 바라볼 때 미국의 서늘한 시선이 꽂힌 진짜 타깃은 이란이 아니었습니다. 포연이 짙게 깔린 중동을 넘어 워싱턴의 눈동자는 정확히 태평양 너머의 베이징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지금부터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숨겨진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2026년 2월 28일이라는 날짜가 결코 단순한 중동 전쟁의 시작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공식 이유는 핵 위협 제거였습니다.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을 무기화 직전 수준까지 끌어올렸고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사찰관을 쫓아낸 지 오래됐죠. 트럼프 대통령도 공격 직후 영상을 통해 이란은 핵에 대한 야망을 포기할 모든 기회를 거부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핵이 전부라면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하필 협상이 진행 중인 순간에 공격했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먼저 치고 이란이 반격하고 미국이 참전하는 패턴이 두 번째 반복됐을까요? 왜 베네수엘라, 우크라이나, 이란이 거의 동시에 움직였을까요? 이 질문들에 답하다 보면 전혀 다른 이름 하나가 등장합니다. 중국입니다. 지금부터 공식 명분 뒤에 숨어있는 4가지 내막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막은 협상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공습이 있기 불과 이틀 전, 그러니까 2월 26일, 제네바에서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열린 게 아니에요. 이란 외무부가 2월 23일에 공개적으로 합의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고 26일 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내놨습니다. 협상 테이블이 뜨겁게 달아오르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회담에서 이란이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핵시설 완전 폐기, 농축 우라늄 전량 국외 반출, 모든 핵 능력의 완전한 포기. 이란 입장에서는 주권 침해라며 거부할 수밖에 없는 요구였고 협상은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48시간도 안 돼서 공습이 시작된 겁니다. 외교정책을 연구하는 국제관계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합의 의지가 있는 상대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협상 실패를 명분으로 삼아 공격에 나선 것. 이것이 외교를 협상의 도구로 쓴 게 아니라 공격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한 절차로 이용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는 겁니다. 협상은 수단이 아니었던 거죠. 처음부터 공격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 내막은 단계적 명분 설계라는 구조입니다. 이번 공격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 아셨나요? 2025년 6월에도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을 공습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먼저 치고 이란이 반격하는 흐름이었어요. 이 패턴,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타격을 가하면 이란은 반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이 반격하면 그것이 곧 미국이 직접 개입하는 명분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공격, 이란의 보복, 미국의 참전, 이 세 단계가 마치 도미노처럼 설계된 구조처럼 맞물려 있는 거죠. 이번 2월 28일 공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선제 타격이라고 공식 발표했고 이란은 즉각 미군 기지가 있는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를 향해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중대 전투가 시작됐다며 미국의 참전을 정식으로 선언했어요. 반복된 패턴처럼 전개된 셈입니다. 세 번째 내막은 트럼프의 역사적 레거시 욕구입니다. 악시오스의 이스라엘 특파원 바락 라비드가 이스라엘 고위 관리를 인용해 전한 내용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이번 공습의 목표는 이란 지도부 전체,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 제거하는 것이라고 밝혔거든요. 단순히 핵시설 몇 곳을 파괴하는 게 아닌 이란이라는 정권의 근본 자체를 해체하겠다는 선언이었던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이란 문제에 집착해왔습니다. 2018년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최대 압박 정책을 펼쳤을 때도 2020년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을 승인했을 때도 그의 머릿속에는 이란 문제를 자기 손으로 완결짓겠다는 욕구가 항상 자리하고 있었죠. 2기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에게 이란은 단순한 안보 위협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미국을 괴롭혀온 이란 정권을 자신의 임기 안에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레이건의 냉전 종식에 비견될 어쩌면
그보다 더 극적인 레거시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트럼프는 한 가지 명분을 더 얹었습니다. 공습 발표 직후 새벽 4시, 그는 트루스 소셜에 이란이 2020년과 2024년 미국 대선에 개입해 자신의 당선을 막으려 했다는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실제로 이란의 선거 개입 시도는 미국 법무부 기소까지 이어진 기록된 사실입니다. 트럼프에게 이번 공습은 안보 위협 제거이자 오랜 숙적에 대한 응보이기도 했던 셈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 욕구를 정확히 읽고 있었습니다. 이란 지도부가 수만 명의 자국민을 향한 강경 진압의 참상이 담긴 영상이 전 세계에 퍼지는 상황에서 이 순간을 트럼프에게 역사를 만들 기회로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 12월 말부터 이란 전역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폭발했습니다. 경제 위기와 리알화 폭락, 물가 폭등이 촉발한 이 시위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최대 규모로 100개 이상의 도시로 번졌습니다. 이란 정권은 이를 물리력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했고 사망자 규모는 출처에 따라 수천 명에서 수만 명까지 크게 엇갈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발표에서 언급한 수치는 최소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 숫자의 차이만 봐도 이란 내부가 얼마나 극심한 혼란 상태였는지 짐작이 가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란의 대리 세력, 이른바 이란의 대리 무장 세력으로 거론되는 헤즈볼라와 하마스, 후티 반군이 이미 크게 약화된 상태였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압박으로 작전 능력이 거의 반토막이 났고 2월 26일에도 이스라엘이 레바논 헤즈볼라 캠프 8곳을 공습해서 대규모 무기를 파괴한 직후였습니다. 이란이 반격할 수 있는 손과 발이 모두 묶인 상태, 바로 그 순간에 공격이 들어간 겁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시민들의 희생이 이어지고 대리 세력은 약해지고 협상 명분까지 확보한 이 순간, 전략적으로 이보다 더 좋은 타이밍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4가지 내막을 다 꺼내놓고 봐도 아직 가장 큰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란이어야 했는가? 이란 하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베네수엘라를 동시에 건드리고 우크라이나 협상을 주도하고 중국의 관세 전쟁을 선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이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방향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진짜 목적은 중국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뉴스에서 잘 다루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란은 단순한 중동의 불량 국가가 아닙니다. 중국 경제체계 전체에서 이란이 차지하는 역할을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중국은 하루 평균 약 138만 배럴의 이란산 원유를 수입했습니다. 해운 에너지 분석업체 KPLE의 자료를 보면 이것이 중국 전체 해상 원유 수입량의 13.4%에 해당합니다. 이란이 수출하는 원유의 80% 이상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으니 사실상 중국만이 이란의 고객이었던 셈이에요. 그리고 이 거래는 국제 제재를 우회하기 때문에 정상가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었습니다.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결제되고 이란산 석유는 말레이시아산이나 인도네시아산으로 둔갑해서 중국 항구로 들어왔죠. 숫자가 이 사실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중국이 말레이시아 일일 생산량의 2.5배에 달하는 말레이시아산 석유를 수입한다는 통계가 나온 적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연간 수출량이 7만 3천 배럴인데 중국으로의 수출량이 갑자기 29만 배럴이 넘었다는 기록도 있었고요. 말레이시아도 아니고 인도네시아도 아닙니다. 이름만 바꾼 이란 석유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1대1로라는 또 다른 축이 있습니다. 중국이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해온 이 거대한 인프라 네트워크에서 이란은 핵심 허브입니다.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루트, 페르시아만에서 인도양으로 이어지는 해상 루트, 이 두 라인의 교차점에 이란이 있거든요. 이란이 흔들리면 1대1로의 중요한 기둥 하나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라카 딜레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중국 군사전략가들이 수십 년째 악몽처럼 얘기하는 지정학적 취약점이에요.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80%가 말라카 해협이라는 좁은 바닷길을 통과합니다. 이 해협의 폭이 가장 좁은 곳은 불과 2.8km입니다.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한강폭과 비슷한 거리예요.
미국이 이 해협을 막아버리면 아무리 경제 규모가 크다 해도 중국은 에너지 굶주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딜레마를 피하기 위해 이란, 파키스탄, 미얀마를 통한 대안 루트를 오랫동안 개발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란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카 딜레마의 대안 루트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사라지는 겁니다. 저렴한 이란산 원유도 끊기고 1대1로의 중간 허브도 흔들리고 제재 우회 통로도 막히죠. 이것이 중국 에너지 구조 전체를 뒤흔드는 타격이 됩니다. 이제 트럼프의 행동들을 하나의 체스판 위에 올려놓고 보겠습니다. 트럼프 2기 취임 이후 미국은 거의 동시에 여러 전선을 열었습니다. 중국에는 관세 전쟁을 선언했고 이란에는 핵 협상 국면에서 군사 공격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러시아와의 협상을 주도하며 유럽의 판을 다시 짜고 있고 베네수엘라에서는 마두로 정권을 사실상 축출하면서 남미 원유 지형도 바꾸고 있거든요. 베네수엘라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란 석유처럼 베네수엘라 석유 역시 중국이 대량 수입해왔습니다. 중국 전체 수입에서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합치면 약 15%에 달합니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정권을 뒤집고 이란까지 공격한다면 이 15%짜리 저우가 원유 공급선이 동시에 흔들리게 됩니다. 중국의 에너지 비용 구조에 직격탄이에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충동적인가 아니면 전략적인가? 언론에서는 트럼프를 종종 예측 불가능하고 즉흥적이며 감정으로 움직인다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개되는 일련의 사건들을 나열해보면 단순한 충동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패턴이 보입니다. 관세를 통해 중국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이란 공격으로 중국의 에너지 공급선을 끊는다. 베네수엘라 정권을 교체해 또 다른 제재 우회 원유 루트를 막는다. 우크라이나 협상을 통해 러시아를 미국 쪽으로 끌어당겨 중국을 고립시킨다. 이 네 개의 사건이 우연히 같은 시기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개별 사건만 보면 충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 발 물러서서 전체 그림을 보면 이것은 중국의 에너지 안보, 무역 경쟁력, 지정학적 동맹 구조를 동시에 압박하는 다중봉쇄 전략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설계했든 아니든 중요한 건 의도가 아닙니다. 방향이 하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을 향한 포위망이 조여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타이밍의 논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시진핑의 중국은 지금 경제 구조 전환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버블의 붕괴, 청년 실업의 만성화, 내수 소비의 침체가 동시에 진행 중인 이 시기에 에너지 비용 충격과 관세 압박까지 겹친다면 중국의 내부 압박이 가중되는 건 불가피합니다. 미국은 그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고 앞으로의 전개에 따라 상황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 이란의 반격이 얼마나 지속되느냐,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막히느냐, 중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 체스판의 모양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란은 이미 쿠웨이트, 바레인의 미군 기지와 카타르의 알 우다이드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경고한 상태입니다. 세계 석유 수송량의 약 20%가 이 해협을 통과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전쟁은 이미 중동을 넘어 전 세계 경제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2026년 2월 28일의 이란 공격은 단순한 핵 비확산 작전이 아닙니다. 공식 명분 뒤에는 외교를 형식으로만 이용한 전략적 판단, 단계적으로 설계된 명분 구조, 트럼프의 역사적 욕구, 그리고 이란 내부의 극도로 취약한 타이밍이 겹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최종 청중은 테헤란이 아니라 베이징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란이라는 에너지 허브, 1대1로의 핵심 동맥, 제재 우회의 파트너를 잃은 중국은 지금 당장은 조용하지만 이 타격이 누적되면서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그리고 패권 경쟁의 구도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는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28일은 단순한 중동 전쟁의 날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21세기 미중 패권 전쟁의 첫 번째 결정적 국면이 시작된 날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게임의 규칙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그 안에서
우리의 돈과 일상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우리는 지금 그 분기점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서로 나눠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